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 생겨. 계약을 체결하면.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메모 약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고의 또는 과실로 똑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똑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나오면 손해배상은 언제 생기느냐면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생겨요. 이렇게 2대 발생 사유가 손해배상 청구권 2대 발생 사유가 불법행위하고 무엇이냐면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손해배상이 생기려거든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2대 발생 사유가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는 적어도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안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여러분들 과실 없으면 고의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는. 왜냐하면 고의는 의도이고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고의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의무 없다 이렇게 배우면 돼. 다시 한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앞으로 이제 책임이라고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막 사용되거든. 어쨌든 우리는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물부손 있다 알면 돼. 그리고 요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다. 재산권 침해 시. 그럼 재산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 채권. 근데 물권은 그냥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하시면 돼. 다 같이 물부손. 이제 앞으로 이게 결론이야. 지금 이게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시험 범위를 봐야지. 시험 범위. 그래서 민법은 아까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론이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을 배운다 이렇게 결론이 들어갔어. 왜냐하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론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거든. 자, 이제 민법은 1조에서 1118개조까지 되어 있다고. 그 중에 현재를 보면 제1편, 제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편은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2편은 다 같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구성 요소가 사회의 이 구성 요소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물건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2대 구성 요소 다시 사람, 물건 맞지?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물건에는 주로 토지야 이게 부동산 얘기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것이더라, 물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더라. 사람. 교회 다니시나? 안 다니죠? 그럼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우리는 그 흙으로 하나님이 혹 영혼을 불어넣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감이 안 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영혼이 들어왔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였어? 흙이 먼저였어? 이해 가셔? 그래서 우리는 물건부터 공부하는 것이야. 물건. 흙이 먼저였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로마법 아니면 게르만 민법 아니면 프랑스 민법을 배우고 있어. 그래서 흙이 먼저구나. 그래서 물건에 대한 규율한 것을 물권이라고 그래. 이렇게 물권을 다 같이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있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다시 사람의. 그럼 권리는 개도 있어, 사람도 있어, 사람만 있어. 요즘에 아주 무슨 애완견 막 있어서 개권 막 그러지? 그래서
물건 자체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라고.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어요.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제 눈치를 채봐. 다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걸 무엇이라고 해? 근데 물건이 몇 개 있냐면 여기 보면 한 개, 총칙을 빼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지? 물건은 몇 개 있어? 아, 그런 걸 머릿속에 기억해가야 여덟 개 있구나, 이렇게. 물건은 총 몇 개 있다고?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한 장 넘겨보셔. 프린트 한 장 넘겨보면 물건의 종류 나오죠? 오늘 이런 거 공부하고 갈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물건이, 그래서 우리는 물건의 종류에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있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있고, 기타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 그리고 뭐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에는 뭐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또는 법정지상권, 그래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을 이렇게 따라서 해봐. 분양지. 나중에 배운다고 책 나오면.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서 시험에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알게 된다고, 남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5대 감각을 총동원하는 것이야, 이게. 인터넷만 보시면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리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시각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물건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물권이지.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친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각적으로 도표 그려가면서 보는 거. 그리고 자꾸 그려가면서. 자, 물권의 종류에는 민법에서는 몇 개? 8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특별법에서도 있고요. 관습법에도 있고, 이제 나중에 물권의 종류를 골라라 그러면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채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친족법, 상속법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워. 부동산 거래. 그래서 친족법과 상속법은 이걸 가족법이라고 부르고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배우냐면 물권법과 채권법 중에서 다 같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 하시면 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우고 2편과 3편을 합해서 다 같이 재산법, 가족법. 그래서 우리는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가족법 배우면 복잡하잖아, 이거. 이혼 오고 혼인 오고 막 이혼한 사람과 같이 만나면 형제가 돼버리고 얼마나 복잡해. 촌수 막 생기고 말이야. 느닷없이 1촌이었다가 0촌이었다가 같이 혼인해지면 5촌 되고 막 복잡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거. 나 이거 했다고 그러면 아마 나 죽었을 거라고, 이거. 어쨌든 다 같이 재산법, 가족법.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재산법을 배워. 그러면 법의 체계를 보면 이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배우거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그러니까 이 총칙은 재산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나 편제는 그렇게 돼 있으나 이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의 총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따라서 이것은 가족법에는 되도록이면 적용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재산법,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 내용이
부동산 거래 행위. 부동산 뭐라고?